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최근에 영상이 올라간 뒤로 저희 히사모 가족들이 정말 걱정해 주신 톡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사모 가족들이 한 5천 분 정도 되거든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영상 올려주시는 거 알지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미국의 사태가 심각하다는데 감염 조심하세요. 저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외출은 저희 회사도 지금 다 자택근무로 돌아갔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외부 외출할 때는 완전 무장을 하고 가고 돌아와서는 외출했던 모든 그 옷은 다 벗어서 이제 세탁하고 당연히 신발도 저희는 이제 실내 들이진 않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이 세니타이저 그 다음에 평소에도 손 씻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각양각색의 그 손 비누와 물 비누들을 제가 비치해두고 쓰고 있는데 요즘 원 없이 쓰고 있고요. 한번 손 닦을 때마다 30초 이상씩.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세니타이저. 이렇게 최대한 조심하고 있고, 뭐 평소에 저는 뭐 건강 체질입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비타민 C 충분히 복용하고 있고 사람이 많은 곳 이제 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스코나 이런 마켓도 일주일에 딱 한두 번씩 정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심하고 있고요. 아무튼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히사모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입 절차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오셔서 뭐 댓글 다시고 참여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노선이 틀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정치 노선 같은 경우 하지만 선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막말해서는 안 되고요. 비아냥거려서 안 되고 당연히 욕하면 불락당하시고 선을 지켜주시는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 히사모 채널을 통해서 공유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사실 암 환우한 분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튜브 댓글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들으시고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힘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간호하시는 가족을 통해서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미국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저께 제가 올린 그 영상은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브라우드하게 제가 좀 다뤘고 저도 좀 업이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이제 올라가는 영상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올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시간 미국은 코로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오늘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이길 수 없다. 미국은 어떤 나라죠?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자율 경제,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이념적으로는 이제 자유죠. 근데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프리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제가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 자본주의의 미국의 시스템의 지금 심장을 팍 쏜 게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년인가요? 그 유준열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돈이라고 하는 그 영화였나 한국에 제가 그 영화를 뭐 미국에서 참 재밌게 보면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조금 약하다. 뭐가 약하다? 미국은 더 심한데 뭐가 심한데? 그죠? 돈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미국은 훨씬 센데 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느낌을 가졌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찍어놓고 이제 올릴까 하다가 일부러 좀 안 올리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히 우리 한국의 암 환우 환자들을 향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암보험에 가입하지 마라 또는 암보험에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비평 영상을 제가 올릴까 하다가 찍어만 놓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또 좀 사족이 좀 길어지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저희도 이게 시청 통계가 보면은요 끝까지 다 안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입맛대로만 띵띵띵띵 골라서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전인수격에 우를 참 많이 범하세요. 물론 유튜브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사실 다루기는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할 말은 정말 많은데 그리고 이게 한번 녹음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편집해야죠. 다시 다듬어야죠. 또 올려야죠. 또 한국처럼 미국의 이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그 한국의 암환우분들 암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하셨어도 이러려 하세요라고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그 한국의 암보험사들의 그 횡포를 취재하면서 암보험 회사들의 비리를 취재하면서 제가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암보험을 세일즈하는 보험사셨어요. 근데 이제 교육받은 대로 얼마나 이 세일즈를 잘하셨고 보험 왕에도 오르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게 돼요. 노년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통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이 본인도 보험에 가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암 보험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암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그렇죠. 온갖 트집과 태클을 잡아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정말 이 악마의 탈을 쓴 보험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뭐 암에 걸렸기 때문에 회사도 그만뒀지만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팔았던 이 자기 회원들에 대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올리신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종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종차별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대서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부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엄청난 인권 유린의 사건들, 현장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돈으로 세워진 미국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미국은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풀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흘이 멀다고 터지는 미국의 그 학교에서의 총기 사고들. 몇 년 전에 아직도 우리 내리 속에 있었던 한국 교포의 그 조승희 사건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학교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니 총 못 팔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저걸 놔두는 거야.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저걸 왜 안 없애? 이유가 뭐죠? 그렇죠.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 총기 협회, 즉 총기류 때문에 먹고 사는, 이걸 이제 카르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카르텔, 이 총기 카르텔 협회로부터 엄청난 정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공생의 관계라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라인. 그래서 총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트럼프는 마지못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항상 결론을 똑같이 내죠. 정신병자의 행위다. 이거는 총기류 비즈니스, 총기류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한 정신병자의 소행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항상 내립니다. 정말 벌 받죠? 벌 받죠?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좀 재밌죠?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과 미국의 좀 다른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정치자금법 위반, 뭐 정치인에게 로비해서 막 돈 받아서 뭐해서 막 깜빵 가고 막 구속되고 뉴스에 나오고, 물론 이제 미국도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해. 하지만 미국은 정치인에게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뭐죠? 린다김 사건이었나? 그렇죠. 미국의 로비스트가 그 국방부 장관 뭐 썸띵 어쩌고 저쩌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엄청난 정치 후원금의 물주가 누구냐? 바로 이 총기협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야, 여러분 로비를 왜 합니까?
순수해서 난 정치인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건 한국의 수많은 BTS를 사랑하는 아미와 같은 정말 순수한 팬덤 문화고요. 미국은 절대로 자기한테 단 1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 없이는 안 합니다. 그렇죠? 정치 후원금을 계속 로비를 하면서 후원금을 대면서 자기들이 이걸로 인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보존해 달라는 거죠. 제가 군 시절에 제가 94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었거든요. 아직도 제 군번을 아직도 기억해요. 9400. 제가 보직이 스나이퍼였습니다. 저격수. 이제 그 한 소대 안에 분대가 있으면 뭐 여기 영상을 들으시는 남자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이제 그쵸? 뭐 저는 이제 공수부대를 나왔으니까 여단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 중대가 있고 중대 밑에 소대가 있고 소대 안에 또 이제 몇 개의 이렇게 분대로 나누죠. 보통. 근데 그때 이제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5번은 통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 보직이 스나이퍼였어요. 사격을 되게 잘해가지고. 근데 평소에 한국 군인들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거 군사 비밀인가? 이건 비밀은 아니죠. 평소에 군인들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훈련을 받더라도 정말 그 뭐 혹한기 훈련 뭐 훈련해도 실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때문에 공포탄이 지급이 돼요. 그 공식 명칭이 있었는데 까먹었거든요. 실탄하고 사이즈하고 뭐지? 딱 장전해가지고 딱 격발했을 때 소리는 똑같은데 그 안에는 총알은 없죠. 소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왜 실탄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기 오발 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군대는 그냥 똑같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군 시절에 김일성 죽었었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 왜냐하면 실탄이 지급되는 순간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저 고참을 먼저 쏘는 일이 정말 많아지겠다. 아닐 것 같죠. 그만큼 군대 내에서의 그 당시에 이지매 현상, 따돌림 현상, 정말 증오에 가까운. 저도 그런 생각을 저는 비교적 굉장히 군 생활을 잘했던 모범 사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단지 저보다 군대를 좀 일찍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비인간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저를 괴롭히는 것까지는 나은데 제가 좀 무섭게 생겼나 저는 잘 많이 안 괴롭혔는데 다른 약자들을 괴롭히는 인간의 그 적나라한 악마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생각. 그 실제 보면은 제대 이후에 사회에서 만나서 뭐 손봐주는 일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탄은 언제 지급받느냐? 사격장에 가서 사격할 때. 그리고 사격이 끝나면 반드시 탄피를 회수를 합니다. 20발을 쐈으면 20발의 탄피라고 하는 게 이제 나간 거에 대한 그거거든요. 그 탄피를 만약에 회수하는 게 하나라도 모자르면 얼차례 받고요. 해질 때까지 탄피 찾습니다. 모든 중대원이 흩어져 가지고.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만큼 실탄과 이 총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군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건. 그래서 뭐 이 흉악범을 체포하거나 그럴 때 항상 먼저 공중을 향해서 그렇죠. 신호탄 발사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이렇듯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될 총기가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한국 분들은 잘 안 사시죠. 하지만 그 92년도인가요? LA 폭동 났을 때 미국의 폴리스들이 돈 많은 저 백인들만 지켜주고 한국 사회를 안 지켜주니까 이 한국에서 군대 나온 미국 교포 남자들끼리 방위대를 조직해서 한국에서 LA에서 총포상을 하시던 그분이 한국 분이거든요. 자기 총을 다 나눠줬어요. 한국인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정말 대한민국 예비군의 저력을 보여줬죠. 웬만한 이 군대를 능가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결국 그래서 지켜냈죠. 물론 이제 희생자도 있었지만
돈, 돈. 결국 미국 내에서의 총기 사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여기서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입니다. 총기상의 카르텔. 여러분, 이 카르텔이란 말이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담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담합.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요? 이 위키백과에 나온 카르텔, 담합 또는 짬짬이는 이게 무슨 짬짬이? 이건 제가 지금 구글에서 보고 있는데 판매자 간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한다. 공동행위.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카르텔 이게 쉽게 말해 담합 행위죠. 뭐 가장 대표적인 담합하는 회사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죠. 항공권이 똑같아 가격이. 누가 올리면 같이 올려. 그래서 계속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벌칙금을 부과받는데 벌금 내는 게 더 싸대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나니까. 이게 담합행위거든요. 이건 시장 결서, 이거는 반칙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보험이라는 거, 제가 아까 암보험 잠깐 얘기 들었는데, 이 돈과 보험회사들은, 여러분, 보험회사들은 돈을 정말 부지기수로 긁어 모읍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아니, 교통사고 보험 들었는데 교통사고 나면은 보험비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법적으로 운전자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미국도. 무보험은 큰일 납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도 이제 라이빌리티 정도로 들으라고 하죠. 뭐 자차라 그러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풀 커버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무보험차는 안 되게끔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확률적으로 사고 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고 안 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사고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 사고 안 났으니까 1년 동안 보험료 날렸네? 아니죠. 날렸다고 보지 않죠. 아니, 당연히 그래도 사고 안 나는 게 좋지. 보험은 최후의 극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지.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꽝꽝꽝꽝 자동차 사고 나면 되겠습니까? 이제 디덕터블이라고 하죠. 자기 부담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그렇죠. 그야말로 보험인 거죠.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지진 보험도 들고, 그렇죠. 생명보험도 들고, 그렇죠. 저는 아직 생명보험 안 들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들려고요. 예. 제가 죽으면 이제 저희 가족에게 이게 가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험사들이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그래서 한국의 암보험 회사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막상 암보험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돈을 안 주려고 수많은 약관들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깨알 같은 글씨로 넣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든 안 주려고. 근데 여러분, 많은 보험사들이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럴 때는 정말 속에 있는 것 간 쓸개까지 다 빼어내어 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지요. 근데 그들은요, 보험 약관에 있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보험 약관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그래도 눈이 되게 좋은 편인데 셀폰으로 찍어서 확대해 보지 않고는 읽기도 힘든 딱딱한 정말 이 깨알 같은 글씨들로 된 보험 약정서를 그냥 던져만 주지. 읽어보세요 그러지. 근데 사실 그걸 읽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제품을 사도 매뉴얼도 잘 안 읽고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BMW인데 저는 아직까지 제 차의 그 매뉴얼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차는 앞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보험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보험 사고가 나서 보험금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매 1년마다 리뉴얼 할 때마다 연락이 오거나 뭐 가끔 선물도 보내주는데 담당 에이전시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아, 나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한국 보험 우리 분들은 조금 친절해요. 아,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담당 이 부서에 연결해 드릴게요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 아니라, 아, 예, 맞아요. 당신이 보험회사도 맞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다 걸어야 됩니다 하고 그냥 토스해 버립니다.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지금 사고를 당해서 정말 이제 내 우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보험회사 전화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물론 도와는 줄게, 근데 정확한 사고 조사부터 들어가게 되죠. 일단 심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냉정하게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되면, 보험 들었을 때 그 약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종 몇 항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서야 앞불싸하게 되죠. 보험회사들로 이루어진 카르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사고로부터,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립니다, 반드시 보험 드셔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포장을 잘해서 마케팅을 하지만,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보험회사들은 전형적인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보험회사들이 근데 왜 코로나와 연결이 되냐고요? 여러분, 보험회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보험비가 많이 나가는,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나이롱 환자들이 교통사고 내서 요즘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제가 한국에 있었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안 쪽에 택시하는 분들이 좀 몇 분 있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오늘 누가 와서 좀 안 들이받나? 누가 와서 좀 들이받으면 이렇게 뒷목 딱 잡고, 나이롱 환자라 그러죠. 병원에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제발 합의 좀 해달라 그래도 절대 안 해주죠. 왜 해줍니까? 힘들게 운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병원에 있어도 보험금 나오는데, 물론 모든 택시 기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당시는 그게 되게 만연했어요. 나이롱 환자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보험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서로 짜가지고 보험사 여러 개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다 먹으려고 하는. 이럴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케이스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래서 미국도 더하죠. 미국의 보험 카르텔은 더합니다, 여러분. 지진 보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지진 났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에요. 근데 사실 지진이라는 게, 캘리포니아가 지진되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20년 살았지만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는 지진은 한 5번 정도 경험했나? 일생일대의 지진을 경험하지 않고 살지만 그 사람이 지진보험을 40년을 들었다면 4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을 지진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요, 지진이 났을 때 가장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산 밑에 살거나 조금 이렇게 동네가 위험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때로 지진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대박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성년자들, 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고등학생들, 이 미성년자들의 보험금이 굉장히 높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고 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천재적인 악마의 탈을 쓴, 겉으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의 보험 상품들을 만들어내죠. 다리 모델인 분한테는 다리 보험, 그런 뉴스 빵빵 터지잖아요. 자, 보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환자들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당연히 안 반갑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자기 보험 회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걸 원할까요?
보험사에 전화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고요? 미국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돈이면 뭐든지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제이 심슨 고인에 대한, 저는 뭐 이 친구의 음악성은 좋아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자기의 그 뭐죠? 네버랜드였나요? 어린아이들을 유독 사랑했죠. 정말 사랑했을까요? 오제이 심슨이 이미 결과가 다 나왔죠. 그들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돈의 파워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죠. 많이 닮아가고 있죠. 죄 없는 자가 무죄가 아니라 돈 있는 자가 무죄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실력 있는 주의씨, 유태인 변호사를 쓴 사람이 소송에서 이겨요. 한국도 많이 닮아가고 있죠.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김학의, 제가 좋아했던 가수 김광석, 고인이 된 장자연 사건을 통해 한탕 치려다가 캐나다에 가서 이제는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는 윤지호. 현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악마처럼 인간의 악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뭐 저는 뭐 살아보진 않았지만 뭐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를 제가 20년 전에 떠나기 전에 볼 때만 해도 하나도 저는 부럽지도 않았더라고요. 거기 살 만큼 돈도 없었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도곡동이 저 타워 팰리스에서 바라다보는 그 도곡동의 그 빈민촌이 있거든요. 판자촌. 자기들만의 바벨탑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한국의 수많은 진단 카트, 그걸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말 미국의 의료 자원들이 부족하다고 한국과 여러 곳에서 지금 엄청난 물량의 뭐 소독제, 마스크, 근데 공항에 아니라 항구에 묶여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한국에서 진단 카트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FDA가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는 기사 읽으셨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요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진단 카트를 하나 개발하는 회사가 정말 대박을 치거든요. 대박이 아니라 슈퍼 대박, 초초 대박.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사람의 생명이 지금 걸린 문제인데 이 와중에도 돈 계산을 해? 네, 돈 계산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돈 계산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 보험회사 났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보험사는 여러분 어떤 보험사를 들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험료가 싼 곳을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사건이 터졌을 때 확실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나마 좀 착한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최고인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보험회사는 그렇죠, 트리플 A. 제가 별로 추천 안 해드리고 싶은 보험사는 머큐리. 야, 머큐리 얘네는 보험 요금은 싼데요,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 학을 뗍니다. 학을 때. 트리플 A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삼성생명, 삼성보험, 자동차 보험으로 들었었는데 가장 낫더라고요. 물론 보험료도 제일 저렴하긴 하지만 커버가 자체가. 미국은 코로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보험 카르텔 때문에, 보험사들의 횡포 때문에.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미국은 죽는 순간까지, 망하는 그 순간까지 미국의 DNA 자체가 돈이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뼈대 위에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국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을 다 이렇게 기부하신 분이 지금 벌써 이제 IMF 극복 터진 지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분을 이제 어느 방송에서 찾아 나섰어요.
되게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본인 후회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은 그런 IMF,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에 자기의 뭐 금가락지 넣었다가 다시 돌려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만약에 동일한 일이 닥친다면 선생님 그때와 똑같이 선생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거를 다 그렇게 기부하시겠습니까? 이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yes.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장군의 손자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는 구한말 의병 대장이셨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지만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치해 계십니다. 구한말 의병 대장이셨어요.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33살의 나이에 서대문 구치소 형무소에서 고문받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답니다. 나라가 없는데,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리고는 노비들, 그때 이제 저희 종들이죠. 저희 할아버지 밑에 소에 한 200명 가까운 노비들이 있었는데 다 불러 모아서 노비 문서를 다 그 앞에서 다 태워줬대요. 불태우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노비가 아니다. 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킬 거니까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살아라 했는데, 그래도 참 덕이 있는 주인이셨던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노비들이 보통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의병에 다 조인했다 그러더라고요. 덕유산 일대에서 활동하신 문태서 장군님이신데 할아버지의 마음을 좀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겨울산을 오르며 영하 20도가 넘는 덕유산에서 혹한기 훈련에 땅속에서 자기도 하고 생존 훈련하기도 하고, 그 무거운 총을 들고 배낭을 메고 정상에 오를 때 할아버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옛날 집신 신고 더 먹을 거 없고 힘들 때 여기를 어떻게, 참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고 할아버지한테 많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할아버지 그때는 어떠셨나요? 당신이 그렇게 핏값을 치르고 산 조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속상하시죠? 물론 저도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한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다 못 살았어요. 독립운동하느라고 자식들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여파가 저까지도 이어와서 저희 부모님이 한이 맺혀가지고 본인들은 못 먹고 못해도 자식들은 교육시킨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대학원을 2군데나 나온 사람이고 미국에 유학까지 온 사람인데, 다시금 그 옛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미국은 죽었다 깨도 한국의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면 미국에서의 삶이 참 씁쓸하죠. 인간미 넘치지 않죠.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계속 살 거긴 하지만 죽을 때는 한국 가서 죽으려고요. 그냥. 영상을 마쳐야겠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 미국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보험회사와 연결된, 특히 돈, 아직까지도 진단카트, 마스크, 모든 것에 돈의 논리로 좌우되는, 핵심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기업인들은 기업인의 계산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바로 미국에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결정적인 문제예요.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히사모 가족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히사모 가족 여러분, 그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암환우 가족분들, 암 환자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견디고 지켜내셨잖아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는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에 건져서 정말 코로나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분이 자기의 생생한 후기를 정말 자세하게 올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후기를 제가 좀 다음 영상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또 지금 미국에서 이 행정 명령으로 지금 이 코로나 지원 받는 1,200불 지원 받는 것,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SBA 론, 그 다음에 이 지금 테넌트들, 이 세입자들이 지금 뭐 집 렌트비를 못 내므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좀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